어르신들, 혹시 오늘도 이런 식으로 드셨나요? 나는 그냥 편하게 먹는 게 좋아요. 혼자 살면 라면이 최고야. 금방 끓이고 맛도 있잖아. 하지만 그게 진짜 편한 게 아닙니다. 혼자 살다가 조용히 돌아가신 어르신들, 제가 병원에서 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혼자 먹는 식사에서 병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영상 반드시 끝까지 보세요. 지금 보시는 분들은 제발 중간에 끄지 마세요. 당신의 생명이 달린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진수 박사입니다. 충남 태안에서 38년 동안 어르신들만 전문으로 진료해온 내과 전문의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꼭 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진료실에서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어떻게 병을 키우는지 수없이 봤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저한테 오신 분이 있습니다. 충남 서산에 사는 82세 최덕분 어르신입니다. 박사님, 나는 혼자 살아서 그냥 라면 먹어요. 요즘은 밥 차리기도 귀찮고 그냥 라면이 최고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왔을 때는 이미 신부전증 초기였습니다. 혈압은 180이 넘었고 콩팥 수치도 위험했어요. 검사를 해보니까 나트륨 과다, 근육 소실, 영양 부족, 세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최덕분 어르신은 매일 라면, 빵, 인스턴트만 드셨던 겁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 이렇게 조용히 병이 쌓입니다. 왜 혼자 먹으면 위험할까요? 어르신들, 혹시 요즘 혼자 밥 드시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냥 편하게 라면 하나 끓여 먹으면 되지. 혼자 사는데 뭐 귀찮게 반찬을 해. 그렇게 대충 드시는 게 정말 몸을 망가뜨리는 시작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지 지금부터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문제, 자극적인 음식만 찾게 됩니다. 혼자 밥을 드시면 입맛에 맞는 음식만 찾게 됩니다. 라면, 햄, 소시지, 김치찌개, 빵. 이런 음식이 편하고 빠르니까 자꾸 먹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음식들이 나트륨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이 굳어지고 심장도 무리하게 됩니다. 심장이 망가지면 그때부터는 숨이 차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급기야 신부전이라는 병까지 옵니다. 실제 사례 알려드립니다. 경북 안동에 사는 81세 유종래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박사님, 나는 그냥 라면 끓여 먹고 햄 부쳐 먹으면 밥상이 다 찬다고 생각했어요. 유종래 할머니는 그렇게 몇 달을 지내셨습니다. 그러다 새벽에 갑자기 숨이 차서 응급실에 실려오셨습니다. 혈압을 재보니 190에 110, 심장 초음파를 해보니 신부전 초기, 혈액 검사에서도 나트륨 수치가 기준치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냥 편하게 먹었던 음식이 할머니의 심장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문제, 단백질과 채소가 부족합니다.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은 대부분 반찬을 안 챙깁니다. 계란도 귀찮아서 안 부치고, 채소도 씻기 귀찮아서 안 먹고, 두부도 그냥 안 드십니다. 그러다 보니 단백질과 비타민, 섬유질이 부족해집니다. 이게 왜 무섭냐면요. 근육은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단백질을 안 먹으면 근육이 빠지고 다리에 힘이 없어집니다. 그러다 낙상사고가 납니다. 근육이 빠지면 심장도 약해집니다. 면역력도 급격히 떨어집니다. 상처가 나도 잘 낫지 않고 감기에 자주 걸리게 됩니다. 또 다른 사례 알려드립니다. 전북 정읍에 사시는 77세 강희복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냥 식빵에 잼 발라서 먹어요. 반찬하기도 귀찮고 혼자 먹는 게 뭔 상관이겠어요. 그렇게 몇 달을 식빵만 드셨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몸이 후들후들 떨리고
다리에 힘이 빠져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근육량이 20% 이상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단백질 수치도 너무 낮고 비타민 D도 부족하고 빈혈까지 왔습니다. 나는 그냥 대충 먹었을 뿐인데 강춘복 어르신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충이 몸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의학적 원리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혼자 먹으면 왜 병이 생기냐? 이건 단순한 생활 습관 문제가 아닙니다. 몸의 시스템이 망가집니다. 1. 자극적 음식 반복, 나트륨 과다, 혈압 상승, 심장 콩팥 손상. 2. 단백질 부족, 근육 소실, 낙상 위험, 뼈 약화. 3. 채소 부족, 비타민 결핍, 면역력 저하. 4. 외로움과 스트레스에서 스트레스 호르몬 증가해서 혈당과 혈압도 올라감. 이게 반복되면 심장병, 당뇨, 치매, 낙상 이런 병이 조용히 찾아옵니다. 어르신들 혼자 드시는 식사 그냥 대충 한 끼 때우면 되지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그게 반복되면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하나씩 더 알려드릴게요. 이미 첫째와 둘째는 말씀드렸죠? 자극적인 음식만 찾고 단백질과 채소가 부족한 식사. 그게 몸을 망가뜨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셋째, 식사 시간이 불규칙해집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배 안 고프면 안 먹지 뭐. 아침은 귀찮으니까 그냥 건너뛰자. 이렇게 식사 시간이 들쑥날쑥해집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 우리 몸은 일정한 시간에 밥을 먹을 때 혈당과 인슐린을 조절하는 리듬이 맞춰집니다. 그런데 이 리듬이 깨지면 혈당이 갑자기 폭등하고 췌장도 망가집니다. 결국 당뇨로 이어집니다. 충청북도 보은에 사는 83세 황두심 할머니는 아침은 귀찮아서 안 먹고 배고플 때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잤어요. 이렇게 지내시다가 갑자기 저혈당 쇼크로 쓰러지셨습니다. 공복엔 혈당이 떨어지고 먹으면 확 올라가고 이게 반복되니까 몸이 견디질 못한 겁니다. 어르신들, 밥을 안 먹는다고 몸이 덜 망가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식사 시간이 들쑥날쑥하면 몸이 더 빨리 망가집니다. 우리 몸 안에는 식사 리듬 시계가 있습니다. 이건 뇌가 아니라 췌장이 조절하는 시계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일정한 시간에 음식을 먹으면 몸 안에 있는 인슐린, 글루카곤 같은 호르몬들이 시간에 맞춰 일합니다. 그런데 아침을 거르고 점심도 배고플 때 대충 먹고 밤에는 또 늦게 라면 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 몸의 시계가 엉망이 됩니다. 몸이 지금이 밥 먹는 시간인지 아닌지를 몰라서 혈당을 조절하는 기능이 망가집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당뇨병이 찾아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난 분이 있습니다. 경남 함양에 사시는 82세 고영복 어르신입니다. 이분도 똑같았습니다. 아침에는 입맛이 없으니까 안 먹고 배고프면 집에 있는 빵 한 조각 뜯어 먹어요. 밤에는 출출하니까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잡니다. 그렇게 사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핑 돌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혈당을 재보니까 공복일 때는 65, 식사 후엔 310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몸 안의 혈당 조절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겁니다. 공복에는 저혈당이 오고 밥 먹으면 확 올라가고 이게 반복되다 보면 췌장이 지쳐버립니다. 췌장이 지치면 당뇨병이 생기고 당뇨병이 생기면 눈이 멀고 콩팥이 망가지고 발이 썩어서 절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영복 어르신은 이후로 하루 3끼를 정해진 시간에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8시, 점심 12시, 저녁 6시. 이렇게 식사 시간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많이 안정됐습니다. 어르신들, 지금도 배 안 고프면 안 먹어도 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하지만 배가 고프든 안 고프든 몸의 리듬을 맞춰야 합니다. 배가 고프지 않아도 아침에는 밥을 조금이라도 드세요. 점심에는 반드시 단백질과 채소를 챙기세요. 저녁도 가볍게라도 드셔야 합니다. 식사는 약속입니다. 누구와의 약속이냐고요? 바로 내 몸과의 약속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밥 먹는 시간을 꼭 지켜주세요. 그게 당뇨를 막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넷째, 혼자 먹으면 빨리 먹습니다. 사람과 함께 먹을 때는 이야기도 나누고 천천히 먹게 되는데 혼자 먹으면 TV 보면서 5분 만에 다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빨리 먹으면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이미 배는 넘치고 혈당도 갑자기 올라갑니다. 위장도 소화가 안 됩니다. 심장에도 부담을 줍니다. 경남 거창의 76세 방문자 할머니는 나는 밥 먹을 때 할 얘기도 없고 그냥 TV 보다가 밥 다 먹어요. 이렇게 하시다가 소화불량으로 위 내시경을 해보니 위염과 식도염이 심하게 와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혼자 식사하실 때 어떻게 드시나요? 조용히 TV 켜놓고 밥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혼자 드시면 대부분 밥을 빨리 먹게 됩니다. 말할 사람도 없고 대화도 없으니까 그냥 숟가락만 움직이다 보면 5분 만에 밥 한 공기를 뚝딱 해치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요. 우리 몸의 포만감, 그러니까 배부르다고 느끼는 건 뇌가 인식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15분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밥을 5분 만에 다 먹어버리면 몸은 이미 포만감을 느끼기도 전에 뱃속에 음식이 가득 차버립니다. 이렇게 빨리 먹으면 혈당이 확 올라갑니다. 췌장이 갑자기 인슐린을 왕창 분비해야 하고 그게 반복되면 결국 당뇨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소화기관도 무리를 합니다. 음식을 씹는 시간이 짧아지면 위장이 제대로 소화할 준비도 안 됐는데 음식이 한꺼번에 들어가니까 위벽이 상하고 식도에 염증이 생깁니다. 제가 겪은 실제 사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전북 고창에 사는 76세 유정의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유정의 할머니는 평소에 나는 빨리 먹는 게 버릇이야. 어릴 때부터 그랬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전엔 식구들과 같이 먹을 때는 그래도 속도가 조절됐습니다. 누가 국 좀 더 달라고 하면 멈췄고 누가 이야기하면 젓가락도 놓았거든요. 그런데 혼자 살게 되면서 그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귀찮다 싶어서 밥을 대충 말아 먹고 점심은 라면 하나 3분 만에 먹고 저녁엔 TV 보면서 김치에 밥 비벼서 5분 만에 끝냈습니다. 이렇게 드시다가 갑자기 속이 쓰리고 명치가 아프다고 병원에 오셨어요. 내시경을 해보니 위염과 식도염이 심각하게 진행돼 있었습니다. 심지어 위벽이 닳아서 출혈까지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소화불량이 아닙니다. 자칫하면 위암까지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유정의 할머니는 그때부터 식습관을 바꾸셨어요. 식탁에 앉으면 먼저 숟가락을 내려놓고 30초 동안 숨을 고르고 한 입 먹고 나면 맛있다 하고 혼잣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5분 이상 천천히 드시도록 저랑 약속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 달 만에 속쓰림도 사라지고 몸도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십니다. 어르신들, 혼자 먹는다고 대충 빨리 먹으면 그게 결국 병을 키우는 길입니다. 빨리 먹는 건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몸을 망가뜨리는 독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드세요. 한 숟가락 뜨고 젓가락 내려놓고 꼭꼭 씹으세요. 그게
당뇨도 막고 위장병도 막고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다섯째, 음식의 색깔이 단조로워집니다. 혼자 먹으면 편한 음식만 먹게 됩니다. 빨간 국물, 짠 반찬, 하얀 밥과 빵. 이렇게 색깔이 단조로운 식단을 계속 먹으면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해집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몸속에서 염증이 계속 생깁니다. 강원도 삼척에 사는 81세 조영래 할머니는 나는 그냥 김치랑 밥만 먹어. 그렇게 1년 넘게 지내다가 잇몸이 붓고 피부가 헐고 결국 병원에 왔습니다. 검사해보니 비타민 결핍이었습니다. 음식 색깔이 다양해야 몸속도 건강해집니다. 어르신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혼자 식사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음식 색깔이 너무 단조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빨간 김치, 하얀 밥, 때때로 라면, 빵. 반찬도 특별히 없고 그냥 간편하게 한 끼를 해결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 몸은 다양한 색깔의 음식에서 비타민과 미네랄을 얻습니다. 그게 부족해지면 몸속에서 염증이 계속 생기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실제 사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강원도 태백에 사시는 81세 서봉님 할머니가 계십니다. 이분은 평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냥 김치에 밥만 먹어요. 나물도 귀찮고 반찬도 뭐하러 해. 그래서 매일 아침, 점심, 저녁 김치와 밥만 드셨습니다. 문제는 한 1년 정도 그렇게 지내시다가 잇몸이 붓고 입안이 헐어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피부도 거칠어지고 입술이 자꾸 트고 피곤하다고 하셨죠. 제가 검사해보니 비타민 B와 C가 심하게 부족했습니다. 이게 음식 색깔이 단조로워서 생긴 병입니다. 빨간 음식, 하얀 음식만 먹으면 우리 몸에 필요한 초록색, 노란색, 보라색 음식에서 나오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못 받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내가 먹는 건데 뭐 어때? 반찬은 귀찮으니까 그냥 한 가지로 먹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게 병을 부릅니다. 몸속에서 염증이 쌓이면 피부가 약해지고 잇몸도 붓고 심하면 암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색깔을 기억하세요. 초록색 상추, 깻잎, 브로콜리, 노란색 단호박, 바나나, 고구마, 보라색 가지, 블루베리, 흰색 두부, 버섯, 빨간색 토마토, 파프리카. 이렇게 골고루 드셔야 합니다. 매일 밥상 위에 무지개 색깔이 올라와야 몸도 건강해집니다. 어르신들, 당신이 드시는 음식이 당신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몸은 입으로 들어간 음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꾸세요. 오늘 드신 식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만약 빨간색, 하얀색만 있다면 내일부터는 꼭 초록색, 노란색, 보라색도 챙겨 드세요. 혼자 드시더라도 음식만큼은 정성 들이세요. 밥상이 곧 당신의 건강입니다. 지금부터 바꾸세요. 어르신들, 음식은 배만 채우는 게 아닙니다. 내 몸을 살리는 약입니다. 혼자 계시면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편하다고 대충 먹다가는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오늘부터라도 짜고 달고 기름진 음식은 줄이고 계란, 두부, 멸치, 채소, 잡곡밥 이렇게 드셔보세요. 혼자라도 몸은 꼭 챙기셔야 합니다. 실제 사례 혼밥이 만든 병의 덫. 어르신들, 제가 최근에 진료한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충남 예산군에 사시는 83세 하순덕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하순덕 어르신은 남편 돌아가신 후로 8년째 혼자 사십니다. 의사 양반, 나 혼자 사니깐 밥하기가 참 귀찮어. 그냥 식빵에 우유 한 잔이면 그게 다야. 하순덕 할머니는 그렇게 아침 점심을 식빵으로 때우고
저녁도 라면 하나 끓여 드시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허벅지에 힘이 빠진다고 오셨어요. 진료실에서 혈당을 재보니까 공복 혈당이 284가 나왔습니다. 혈압을 재보니 170에 95. 이미 고혈압이었고 혈액 검사에서는 단백질 수치도 낮고 근육량도 30%나 줄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할머니는 그냥 편하게 식사했을 뿐인데 몸이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면요. 식빵만 먹었죠. 이건 순탄수화물입니다. 순탄수화물은 혈당을 순식간에 확 올립니다. 계란도 안 먹고 두부도 안 드시니 단백질이 부족해져서 근육이 빠집니다. 김치나 짠 국물만 드셨죠? 나트륨이 많으니 혈압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하순덕 할머니는 당뇨, 고혈압, 근육소실, 세 가지 병을 동시에 키운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외로움입니다. 어르신들, 혼자 먹는 건 몸만 망가뜨리는 게 아닙니다. 혼자 먹으면서 말도 줄어듭니다. 혼자 있으니까 사람도 안 만납니다. 그렇게 조용히 지내다 보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코르티솔이 올라가면 혈압도 오르고 혈당도 올라갑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걸 몸이 병으로 보여주는 거죠. 실제 사례. 이번엔 전북 남원시에 사는 85세 오덕희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오덕희 할머니는 원래 동네 친구들과 마을회관에서 밥도 먹고 노래도 부르셨는데 코로나 이후로 계속 혼자 계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혼자 밥 먹고 혼자 TV만 보고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내셨어요. 어느 날 손가락이 저리고 발바닥이 화끈거린다고 병원에 오셨습니다. 혈당을 재보니 공복 혈당 310, 이미 당뇨 합병증이 시작된 겁니다. 손끝 발끝이 저린 건 당뇨 신경병증입니다. 의사의 걱정. 어르신들, 이렇게 조용히 지내다가 몸도 조용히 망가집니다. 말을 안 하면 뇌가 굳습니다. 혼자 대충 먹으면 몸의 기능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당뇨, 심장병, 낙상, 치매, 이런 병이 따라옵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이고 의사 양반, 나도 그거 다 알아. 근데 그냥 귀찮아서 그래.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귀찮음이 결국 병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바꾸세요. 오늘부터라도 혼자 드셔도 밥, 반찬, 단백질, 채소 꼭 챙기세요. 혼잣말도 괜찮습니다. 나 밥 먹는다 잘 먹겠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뇌를 살리고 건강을 지킵니다. 어르신들, 이런 건강 정보 매일 드립니다. 노후만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세요. 그래야 다음에도 계속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중요해요.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지금부터 바꾸면 됩니다. 어르신들, 제가 드리는 5가지 방법 꼭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입니다. 라면, 햄, 소시지 일주일에 한 번도 많습니다. 왜냐고요? 이 음식들은 몸속에 나트륨을 쌓이게 하고 혈압을 올립니다. 몸에 염분이 많아지면 혈관이 딱딱해집니다. 충청도 공주에 사시는 82세 정옥분 할머니가 계십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나 혼자 사니까 그냥 라면에 햄 넣어 먹는 게 제일 편해. 그렇게 2달을 드시다가 어느 날 집안에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오셨을 때 혈압이 180에 100, 혈당은 공복 260, 피 검사했더니 콩팥 수치도 올라가 있었어요. 결국 음식이 병을 키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바꾸세요. 계란, 두부, 멸치 이걸 드셔야 합니다. 반찬 만들기 귀찮으시죠? 그냥 계란 하나 삶아 드시고
두부 한 모 꺼내서 간장 살짝 찍어 드세요. 멸치는 그냥 씹어서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바꾸면 몸이 한 달 만에 달라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혼자 밥 드시지 마세요. 아이고, 나는 혼자 살아서 어쩔 수 없지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혼밥이 병을 키웁니다. 혼자 먹으면 더 짜게 먹고 대충 먹게 됩니다. 전라남도 순천에 사는 84세 방정희 할머니는 나는 늘 식탁에 핸드폰 켜놓고 손녀한테 영상통화 걸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연아, 할머니 밥 먹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드시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더 건강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아무도 없으면 혼잣말도 괜찮습니다. 나 밥 먹는다. 이렇게 스스로 말하세요. 그게 뇌를 깨우고 몸을 지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루에 한 번은 걸으세요. 최소 20분입니다. 많이 걸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마실 나가듯 천천히 걷는 겁니다. 왜 걸어야 할까요? 걸으면 혈관이 펌프질을 합니다. 혈당이 내려가고 심장도 튼튼해집니다. 경북 구미에 사는 79세 황복래 할머니는 한때 걷기 싫어하셨습니다. 의사 양반, 나 다리가 무거워서 안 걸어. 하지만 제가 꼭 부탁드렸어요. 그래서 하루에 딱 20분씩 걸으셨습니다. 3개월 후에 병원 오셨는데 혈압도 내려가고 혈당도 떨어졌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다리 힘이 다시 생겼습니다. 걷는 게 약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병원 가세요. 정기 검진 받으세요. 특히 혈당, 혈압, 콩팥, 심장. 이건 꼭 체크해야 합니다. 어르신들, 나는 아픈데 없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당뇨는 조용히 옵니다. 혈압도 증상이 없습니다. 부산 사하구에 사는 86세 고향내 할머니는 늘 나는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다리가 붓고 소변이 줄어서 오셨는데 검사해보니 당화혈색소가 9.5, 콩팥 기능도 망가져 있었습니다. 병원은 미리 가셔야 합니다. 가까운 보건소에 가셔도 됩니다. 매달 한 번은 체크하세요. 다섯 번째입니다. 작은 것도 자랑하세요. 밥을 잘 먹었으면 나 오늘 밥 잘 먹었어. 이렇게 말하세요. 운동했으면 나 오늘 한 바퀴 돌았다. 이렇게 자랑하세요. 왜 이게 중요하냐고요? 말을 해야 뇌가 깨어납니다. 소통을 해야 몸도 반응합니다. 충북 음성에 사는 81세 김난심 할머니는 운동하고 나서 나 오늘 운동했어. 이렇게 딸한테 매일 톡을 보냅니다. 그렇게 한 지 1년 됐는데 지금은 혈압도 안정되고 혈당도 내려갔습니다. 어르신들, 지금부터 바꾸면 됩니다. 오늘 영상 보신 분들, 지금 당장 핸드폰 드시고 나 이거 보고 밥 바꾼다. 이렇게 자랑하세요. 그러면 몸이 바뀝니다. 삶이 바뀝니다. 어르신들, 혼자 사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문제는 혼자 참고 사는 겁니다. 밥도 대충 말도 안 하고 누구에게 속마음도 안 털어놓고 지내다 보면 조용히 병이 옵니다. 몸도 마음도 같이 망가집니다. 경남 진주에 사는 80세 임말순 할머니 이야기를 드릴게요. 할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냥 혼자 있는 게 편해. 말하기도 싫고 귀찮아. 그렇게 몇 달을 지내다 어느 날 집에서 쓰러지셨어요. 병원에 와보니 당뇨, 고혈압, 심장까지 다 망가져 있었습니다. 혼자 조용히 사는 게 문제였던 겁니다. 병도 조용히 옵니다. 증상도 없이 몰래 키우다가 결국 쓰러지는 겁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78세 정점내 할머니도 비슷했습니다. 아들한테도 며느리한테도 괜찮다 말만 하다가
갑자기 다리가 붓고 시야가 흐려져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혈압 190, 공복 혈당 300, 눈에는 이미 당뇨 망막증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게 다 말 안 하고 참아서 생긴 병입니다. 이제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나는 괜찮아 그 말 하지 마세요. 오늘 영상 보신 어르신들은 꼭 하나만 실천하세요. 혼자 밥 먹다가 병 키우지 마세요. 밥 먹었으면 나 밥 먹었다 이 말 한마디라도 하세요. 손주한테 전화하세요. 나 오늘 집 앞 걸었다. 이렇게 말만 해도 뇌가 깨어납니다. 어르신들, 오늘 이야기 꼭 가슴에 새기세요. 나는 그냥 이렇게 살래. 나 혼자 먹는 게 편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편한 것만 찾다 보면 몸이 먼저 망가집니다. 혼자 밥 먹고 대충 먹고 하루 이틀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게 1년, 2년 쌓이면 혈관이 막히고 근육이 빠지고 면역력도 뚝 떨어집니다. 밥상이 병을 키울 수도 있고 건강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바꾸세요. 오늘 저녁부터 색깔을 넣으세요. 오늘 저녁부터 전화 한 통 하세요. 오늘 저녁부터 밥을 천천히 드세요. 당신의 건강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 이렇게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릴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우만세였습니다. 건강하세요.